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DBMS 설치 및 SQL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 설치해 보셨는데요.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MS SQL 서버 2012를 설치를 해볼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강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SQL 서버입니다. 현재 발표된 SQL 서버 2019 버전은요, 이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익스프레스 에디션 버전을 선택을 할 거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다운로드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한번 찾아놓은 사이트, MS SQL 다운로드 서버에 2019 익스프레스 버전을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exe 파일이 설치되면요, 설치를 시작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SSMS죠. SMS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사이트는 여기죠. SSMS 매니지먼트 다운로드, 여기서 SSMS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설치를 직접 하시면 되고요. 여기 설치 화면입니다. SMS를 설치를 하시면요, 이런 아이콘이 나오니까 이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화면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쿼리 창이 되고, 밑에 있는 부분이 쿼리에 대한 결과 창이 되고요. 여기 탐색기처럼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여러가지 관계된 컴포넌트들을 조회할 수 있는 교체 탐색기 화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록을 제가 첨부를 했으니까 브록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설치 파일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인증 모드가 있는데, 윈도우 인증과 혼합 모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 인증 모드로 로그온을 하면 관리자 계정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혼합 모드의 SQL 인증으로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유저별로 로그온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QL 서버의 구성관리자에 SQL 서버의 구성관리자를 실행을 하고요. 적절한 네트워크 구성 세팅은 이렇게 구석에 브록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치가 되면 SQL SSMS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필수 데이터 로그원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는 이렇게 이제 브록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SSMS가 설치된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여기 SSM 시간은 나오지 못할까요? MS 인증, 윈도우 인증이 있고요. 서버 인증이 있는데, 서버 인증은 사용자별로 로그인하는 거고요. 윈도우 인증은 관리자 계정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SSMS로 인증을 했고요. 셀커리로 이게 준비를 먼저 해놓은
이 데모 언더바 마당 SQL입니다. 대략 한번 초기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use 마스터 계정을 이용해서 마당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테이블, 북 테이블도 생성을 하고요. 커스텀 테이블도 생성하고 오더 뉴스 테이블도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것까지 그 다음에 유저의 권한도 마당 유저의 권한도 생성한다. 뭐 이런 게 가장 큰 데모 마당 SQL의 큰 내용입니다. 복사를 한번 하고요. 실행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잘 적용됐죠? 잘 실행이 다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테이블 테이블에 있는 SQL 서버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마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샘플 데이터 설치를 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당 데이터, 마당 서점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마당 서점은 인터넷에서 도서를 주고받는 온라인 서점 사이트고요. 주문은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고 배송은 택배 처리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웹사이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취급하는 도서는 아마 10권, 뭐 고객은 5명 정도이고요. 마당 서점은 경영자, 운영자, 프로그래머가 이 정보를 이용하고요. 도서와 도서 고객에 대한 정보는 DBMS에 저장이 되고 D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마당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좀 전 페이지에 설명했듯이 경영자, 운영자, 프로그래머가 DBMS 이 마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요. 고객이 이런 도서를 주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고객들은 마당 서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CSMS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고객들은 마당 서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어떤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죠. 마당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북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서요. 북테이블은 북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도서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정가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들은 뭐 10개 정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오더 테이블은 고객의 주문 사항들을 정의하면서요. 오더 아이디, 코스트 아이디, 북 아이디, 세일 프라이스, 오더 데이트, 즉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책 번호, 그 다음에 책 가격이 되겠죠.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주문한 날짜가 오더 테이블에 애트리뷰트로 정의되어 있고요. 한 10가지의 주문이 저장되어 있네요. 커스텀 테이블은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 커스트 네임, 어드레스 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객에 대한 식별까지 고객 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애트리베이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필드들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용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네요.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은 컬럼이라고 하고요. 투플은 로 레코드라고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 3-2-3은요, 이제, 도서 릴레이션에 대한 상세 내용이고요. 예, 그 북테이블에 대한 내용이고, 북아이디, 북네임, 출판사,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스키마로서 내포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열은 속성으로서 애트리뷰트가 있다. 이런 데이터는 인스턴트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3-3은 마당 데이터 서점의 이제 구성입니다. 지금 북 테이블과 오더즈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더즈의 북 아이디가 북 테이블의 북 아이디를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즈 테이블의 커스트 아이디하고 커스터머의 커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포링 키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당 서점은 이 관계 사용자별로 각 고객 이용자별로 어떤 요구를 그냥 파악을 한번 해보면요. 이 고객은 이렇게 축구에 대한 도서가 있는지 조회를 해보고 싶은,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떤 가격분에 대한 조회를 해보고 싶은 니즈가 있고요. 운영자들은 도서 판매 확산, 어떤 고객이 얼마나 주문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니즈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월별 판매 동향, 도서별 판매 동향을 알고 싶은 이러한 니즈가 있고요. 프로그래머들은 각자 사용자들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잘 조회가 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SQL 서버를 이제 다 설치를 하면요.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DBMS에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Select from Where이라는 어떤 조회, 이 SQL 문장을 써서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 어떤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 테이블에 있는 축구의 역사라는 책 이름을 가진 책들의 출판사와 가격을 알고 싶을 때는 이런 문장을 써서 조회해본다는 것이 기본 사항이죠. SQL문에 대한 거는 저번 시간에 요약을 했듯이요. DDL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관계와 구조를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페이트 알터, 드랍문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사용하고 변경을 시키거나 삭제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DDL이고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문처럼 데이터를 조작하고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DML입니다. 주로 이제 SQL 지레어라고 하는 거고요. DCL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권한을 컨트롤한다. 그란트나 리보크문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DDL과 DML과의 어떤 좀 차이를 그냥 설명을 한 건데, DDL은 이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변경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DML은 이 데이터 영역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수정하고 딜리트한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영역이 DML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셀렉트 폰 커스터머 웨어 네임을 김연아. 이 셀렉트 문의 이제 기본 형태인데요. 셀렉트 문은요, 셀렉트 다음에 질의를 하고 싶은 속성을 리스트를 열고 하고요. 셀렉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질의를 알고자 하는 그 속성 애트리뷰트의 이제 리스트입니다.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와야 되고요. where 다음에는 알고자 하는 질의의 조건이죠. 이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이 김연아인 것에 대한 튜플들을 나열해달라. 이러한 이 질의 요건이죠. from customer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순서고요. 그러니까 이 select from where의 순서,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중간부터, 그러니까 즉 customer라는 테이블을 먼저 정하고요. 이 중에서 이름이 김연아인 이 필드를 뽑아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select 폰의 그 트리빗 컬럼을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로 해서 조회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select 다음에 속성 이름이 나와야 되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where 다음에는 검색 조건이 나온다는 이런 기본 문법이고요. 이런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질의 3-1은요, 북테이블에 있는 북네임과 프라이스를 확인해보는 문제고요. 북네임과 북네임을 확인을 해보는 거네요.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스와 북네임을 뭐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다음에 북네임을 나열을 하고요. 알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속성의 이름값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테이블 네임과 북테이블 하고요. from 북테이블로부터 북네임하고 프라이스에 대한 필드 값이 애트리뷰트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북네임은 뭐 이런 10가지 북테이블이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select from price가 먼저 나오고 북네임이죠. 네임 조회를 한번 해보면요. 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프라이스가 먼저 나오고 북네임이 이렇게 먼저 나오네요. 이렇게 그 조회하고자 하는 조회하고자 하는 애트리뷰트의 이름 순서를 바꾸면 순서대로 이렇게 조회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모든 도서의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을 검색해라. 이건 두 가지로 표현하네. 아스타로 표현을 하면은 이 모든 애트리뷰트를 다 나열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애트리뷰트명을 속성명을 이렇게 직접 나열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쉽죠? select asta로 표현을 하면 모든 속성을 다 표현하라는 얘기고요. from 어디서? 북테이블에서부터 북테이블로부터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북 아이디, 북 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치시면 됩니다. 북 아이디. 여기도 이렇게, SSMS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상냥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죠. 북 네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퍼블리셔 나이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라스타로 표현한 거하고 다 동일하게 표현이 되죠. 네,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셀렉트 라스타 테이블 그럼 북 테이블이죠? 네, 북 아이디 퍼블리셔 얘와 얘가 지금 뭐 동일하죠? 이 결과가 동일합니다. 라스타로 한 거와 하나하나 필드명 애트리뷰트명을 타이핑을 한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뭐 특정 애트리뷰트명 하나만 쓰는 실습이고요. 디스팅트 명령어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중복을 없애고 한 개만 표현해 주는 것이 distinct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여기에 퍼블리셔 특별사를 실행을 한번 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책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죠. 여기에 distinct를 쓰면요. 대문자로 쓰죠. select distinct를 하면 중복을 제거하고 한 개만 나온다.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고 한 개만 나온다. 나중에 어떤 실제로 뭐 속성값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사용되는 명령 예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웨어절에는요, 비교 연산자와 뭐 between, in, not in, like, is not, is null, is not null, 뭐 and or not 복합 조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건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가 2만보다 이제 적은 것을 가격이 2만보다 미만인 도서를 검색할 때는 select star book from book table로부터 모든 속성을 보여주는데 어떤 속성을 보여주냐? 조건이 뭐냐? 프라이스가 2만보다 작은 부등호를 사용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에 대한 2만 미만의 도서를 검색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뭐 between을 써서 가격이 10,000원부터 20,000원 사이인 도서를 조회해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between이라는 조건을 쓰고요. select star book table로부터 가격이 10,000원 이상이고 또 2만 이하인 경우 between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부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도 동일한 조건 조회가 된다. 그 다음에 not in, 뭐 in 이런 것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끊어서 실습 한번 해볼게요. not in 요렇게 진리 3-5하고 3-4에 대해서 먼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4는 프라이스가 2만 이하인 조건이고요.
3-5는 10,000 이상, 20,000 이하인 도서를 검색하는 실습이네요. 셀렉트 아스타를 한다고 했죠. 셀렉트 아스타로 하고, 프로그램 북테이블로부터 왜요? 어떤 조건이냐? 프라이스가 가격이 2만보다 작은, 그렇죠. 2만보다 작은 한 가지만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7개 테이블이 나오고요. 참고로 테이블을 이렇게 아스타 했을 경우 나오는 여기서 2만보다 적은, 즉 2번 테이블이나 13,000, 8,000, 6,000, 13,000, 7,500 이런 것들은 13,000 이런 것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 혹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남는 경우가 되죠. 22,000, 35,000, 2만 요거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있게 되죠. 즉 3개만 빠지는 거니까 뭐 7개가 조회되는지, 그렇죠. 7개가 조회가 되겠죠. 2만보다 적은 경우니까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실습은 비트윈을 이용하는 거죠.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데, 네, 프라이스 값이 비트윈입니다. 비트윈 100 만부터 엔드 2만 사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가 있네요. 다음 것도 한번 세컨드에서 한번 실행해볼까요? 비트윈 2만 이렇게 했죠. 포스트 아스타프 왜요? 프라이스가 만보다 같거나 크고 엔드 프라이스가 작은 경우 2만보다 작은 경우, 예, 요거 동일한 조건일 겁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4가지가 나왔고요. 여기도 4가지가 나왔네요. 예, 프라이스의 값이 2만 이하인 책들의 리스트고요. 그 중에서 전체 애트리뷰트를 보여주는 실습입니다. 이렇게 비트윈하고 엔드 조건, 단순하게 비교 연산자와 엔드 조건을 이용하는 실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해봤고요. 네, 여기 이제 나딘, 구디 스포츠나 이제 대한미디어 인 조건을 검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굿 스포츠 인 조건, 굿 스포츠 때 어떤 조건으로 나딘하고 인 명령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퍼블리셔가요, 테이블인데 출판사가 퍼블리셔의 내용이 인 굿스포츠 대한미디어
것들이 스포츠하고 대한 미디어인 것들을 저희가 해줬죠. 전체 셀 13, 54고요.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전체를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가 나오는데요. 스포츠와 대한 미디어, 퍼블리셔 스포츠와 대한 미디어일 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스포츠하고 미디어 미디어가 아닌 것들이 표현한다 라고 하면 나딘 표현이 되죠. 네, 이 스포츠하고 미디어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얘가 잘못 편집됐네요, 그죠? 네, 이거하고 여기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스포츠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요 조의 결과가 나오고요. 아닌 것은 예, 실습처럼 요런 결과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 북라이크 같은 경우도 이 책 이름 안에 축구의 역사가 이제 있는 것들은 이렇게 라이크로 표현도 되고요. 라이크 안에 이렇게 아스타에서 퍼센트로 표현도 되고 축구가 포함된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도 가능하고요. 이런 숫자 두 번째 뭐 숫자에 9가 나오면서 뭐 퍼센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의 자릿수를 표현하고요. 두 번째 자리에 9가 나오면서 뒤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아무 문자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라이크의 와일드 카드 문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한 개의 문자를 브릿지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복합이 되죠. 예. 북네임의 이제 라이크 축구와 엔드 조건은 프라이스 2만인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지리가 조건 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더바이라는 용어도 이제 소팅을 해라. 순서적으로 이제 정렬을 해라. 오더바이 없이 정렬됐을 때와 오더바이를 오더바이를 이용했을 때의 값은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라이크는 뭐 다 안 하고요. 요렇게 지리 3-8에 대해서만 라이크 조건을 실습을 하기로 하시죠. 3-8에 대해서만 실습을 하겠습니다. 북테이블이고요. 셀렉트 아스타를 하죠. 북네임이 라이크를 쓰겠습니다. 퍼센트 축구를 포함하겠다. 축구라는 단어를 포함하겠다 하고 실행 한번 해보죠. 네, 북네임에 축구가 있는 앞에 뒤로 축구가 있는 내용을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지나가고요. 오토바이 명령을 해볼게요. 네, 북네임으로부터 그냥 일단 select from book을 한번 해볼까요? 네, select from 하고요. select
북테이블을 만일 전체 그냥 뭐 이렇게 조회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북네임 순서로 한번 소팅을 한번 해보죠. 뷰지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셀렉트 프롬 북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이고 오더 바이 북네임 그래서 조회를 한다. 네, 북네임 순서로 이게 북 아이디가 일단 서팅이 바뀌었죠. 골프 바이블 이렇게 가나다 선으로 조회가 됐다. 이거는 북 아이디 순으로 필드가 이렇게 지금 쌓여져 있다면 소팅을 북네임으로 순서를 바꿨다라고 하는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바이 프라이스하고 북네임 두 개를 선적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서 가격으로 검색을 하고 가격이 같으면 이름 순으로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에 두 가지 필드를 놓으면 두 가지 조건으로 소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직계함수의 예입니다. 직계함수, 다양한 직계함수가 있는데, 쉬운 직계함수, sum, 그러니까 직계함수라는 이 내용은 select 다음에 함수를 써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그 어떤 값을 만드는 것이고요. select 옆에 함수명을 쓰고, 그것은, 이 select 함수명을 쓰기 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값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계함수 옆에 as로 이름을 붙이면 열 이름을 붙인다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직계함수가 있죠. sum, average, min, max 이런 직계함수가 있다. 라고까지 실습을 통해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지리 16하고 17에 대해서 저희 실습을 하고 이번 요약강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6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직계함수는 여기서는 sum 함수를 썼고요. sum 셀프라이스의 판매 가격이죠. 셀프라이스를 직계함수를 했고요. 이것을 as를 써서 총매출이라는 열 이름을 줬고요. 오더즈 주문 오더즈 테이블으로부터 어떤 조건일까요? 커스트 아이디가 2인 주문을 나타내는데 이 셀 프라이스에 대한 토탈 합을 구해라. 즉 2번 고객에 대한 전체 구매 총 매출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이거는 15,000이고요. 요 썸 셀 프라이스를 총 매출 하기 전에 값을 한번 보면요. 그냥 셀 프라이스 전체 어떤 리스트를 볼까요? 썸 하기 전에 썸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이 있네요. 예, 88,000하고 7,000 두 가지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000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리 17까지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네, 셀 프라이스를 에지 토탈로 하고요. 이렇게 토탈로 명칭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값도 줬네요. 셀 프라이스 값을 하고요.
average, average 값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min 함수도 사용을 했네요. min 함수도 사용해서 min 함수도 사용했고요. 최소값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max 함수도 썼네요. 네, 최대값이죠. max sale price. 최대값. 네, 외화줄은 안 주고, 즉, sum 함수, average 함수, min 함수, max 함수의 집계 함수를 모두 보여주는 저의 select 문입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total, average, 최소, 최대 제가 이걸 한글과 영문으로 보여드렸고요. 주문 테이블에서의 토탈 값, 에버리지 값, 최소 값, 최대 값을 보여주는 집계 함수의 예였습니다. 네, 이상 DBMS의 설치와 SQL 아주 기본에 대한 요약 강의를 했고요. 네, 이번 시간에서 수행할 실습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